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공동주택 격리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감가상각비가 뭘까요, 여러분? 어떤 저희가 직기나 공기구나 차량 운반구 같은 거를 구매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 써야 되는데 한 1, 2년 쓰면은 다 달아 없어지잖아요. 달아 없어지진 않지만 달아서 교체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돈을 조금씩 조금씩 모아두는 거예요. 그거를 감가상각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비유동자산 중에서 우리가 유형자산 세분 항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분은 직기비품, 공기구비품, 차량 운반구, 기타 유형자산이 있어요. 직기비품은 우리가 관리사무소에서 주로 행정 업무에 필요한 직기와 비품류를 의무하고요. 주로 관리사무소에 보관을 하죠. 복사기, 복합기, 컴퓨터, 소파, 탁자, 의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공기구 비품은 관리 업무에 필요한 수성용 도구입니다. 그래서 기전실에 주로 보관을 하고요. 압축기, 드릴, 용접기, 공구함, 손수레, 저령 저항기 등 엄청 많이 있겠죠. 그리고 차량 운반구는 뭐예요, 여러분? 차죠. 공동주택에서 직접 구입해서 사용하는 차량을 이야기합니다. 뭐 제설차도 있고 트럭도 있고 그렇겠죠. 그리고 기타 유형자산은 토지, 건축, 구축물 또는 기계장치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관리사무소는 자기 재산이 없죠? 누구 재산이죠, 다? 우리 입주민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관리사무소의 소유인 경우에는 거의 희박합니다. 법인이나 사업체 같은 경우는 자기 건물도 있을 수 있고, 거기 안에 있는 그런 토지나 건물 같은 거, 기계 같은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관리사무소에는 별로 그런 거 없죠, 여러분? 다 입주민 거잖아요. 분개를 좀 해볼게요. 자, 관리사무소에서 컴퓨터를 72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을 송금했어요. 그러면 살 때는 직기비품으로 사야 되겠죠? 그리고 내용 연수에 따라서 감가상각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내용 연수를 2년으로 했어요. 근데 이게 우리 맘대로 정하는 건가요? 원래 일반 회사는 5년 정도를 보통 연수를 잡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기준으로 해야 되죠?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아서 입대위의 의결을 받아서 이 내용 연수를 정합니다. 그리고 분개를 해볼게요. 차변에는 우리가 뭐로 구입했나? 그럼 직기비품으로 구입했죠? 대변에는 예금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부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24개월로 부과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72만 원을 24로 나누니까 3만 원 정도가 돼요. 3만 원이죠? 그래서 부과 말일전표에 감가상각비 3만원 대 감가상각 누계에 3만원을 써주는 겁니다. 24회 중 1회차, 여기도 옆에도 24회 중 1회차 이렇게 기재하셔야겠죠. 감가상각비 명세서를 제가 이거 쓰는 거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감가상각비 명세서고요. 2020년 6월분부터 부과했어요. 이게 한 개면은 뭐 꼭 할 필요 없겠지만 여러 개. 어떤 데는 제가 감가상각비 이거 하는 거를 막 한 40개까지 하는 40개 이렇게 있는 분들도 봤어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감가상각비 명세서를 썼고요. 어떤 거를 샀는지 그리고 기한은 몇 번인지 이렇게 표기를 했고 언제 일자로 샀는지 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몇 회차로 할 건지 공기구 비품인지 직기비품인지 차량 운반구인지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4290-000을 24로 나눴고요. 그 금액이 178750이에요. 그래서 6월부가, 7월부가, 8월부가, 9월부가. 그래서 24개월을 부과하면 2022년 5월에 끝나갑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은 금액이 같으니까 상관이 없는데요. 혹시 여기에 매달 333원 이렇게 되다가 여기에는 금액이 더 추가가 되거나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있겠죠. 금액이 매달 부과하는 것과 다르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그대로 여기에 맨 마지막 달 부과 금액으로 가지고 온 겁니다. 이게 격리의 어떤 노하우죠. 오래되면. 그리고 자, 근데 여러분 이제 골치 아파진 게 하나 있는데 골치 아프다기보단 좀 달라진 게 있어요. 무상취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무상취득하면은 자산수중이익 회계 처리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 한번 볼게요. 구청에서 관리사무소에 에어컨을 무상으로 지원했어요. 그럼 예전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는 재금이었잖아요. 재금 대신에 무상으로 자산수중이익으로
받았다라고 해서 직기비품 대 자산수중이익이라는 개정 과목을 썼고요. 이 금액은 그 부당기증시에는 공정가치, 지금 현재 A사의 A라는 그 품목의 에어컨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직기비품 100만 원, 자산수중이익 100만 원 이렇게 넣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수준자산 감가상각비, 그냥 다른 때는 감가상각비인데 여기에는 수중자산, 자산수중이익이기 때문에 그렇죠. 수준자산 감가상각비에 감가상각 누계액에서 한꺼번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2016년 이전에는 유형자산이 무상기증 시 공정가치 등 아니면 일환으로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7년에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 제정을 한 다음에는 유형자산, 재고자산 모두 취득 원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께서 지금 무상이면은 0원이잖아요. 직기비품 0원, 여기에 재예금 0원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긴데 여러분 0원으로 쓰면은 저장이 되나요? 안 되나요? 저장 안 되죠. 그래서 직기비품과 자산수중이익에 대해서는 회계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관리할 때는 사실 그 회계랑 이 직기공기구 비품 대장이랑 일치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관리 그 취지에서는 이걸 회계 처리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위탁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회계 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직기공기구 비품 대장에는 꼭 기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이거 회계 처리하지 마세요. 원칙은 회계 처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지만 위탁사에서 우리는 관리 편의를 위해서 이거 그냥 회계 처리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회계 처리하시는 게 맞겠죠. 예. 저는 늘 힘이 없으니까요. 여러분께서 위탁사와 잘 의논하시고요. 이것 때문에 회계감사 한정이 될지 그거는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어쨌든 회계는 무상으로 지원받았을 때는 예전에는 자산수중이익이라는 회계처리를 했었는데 근간에는 2017년부터는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 그 제정 후에는 유형자산 및 재고자산 모두 취득 원가로 하기 때문에 0원은 저장이 안 되죠. 그래서 회계 처리하지 않고 집기 공기구 비품 대장에만 기재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감가상각은 비품 그리고 차량 운반구 기타 유형자산을 할 때 사용하는 유형자산을 부과할 때 하는 항목입니다. 개정 과목입니다. 감가상각비는. 그리고 지금 여기는 제가 직기비품이라고 했지만 만약 공기구 비품이라면 여기에 공기구 비품이라고 들어가면 되겠죠? 공기구 비품에 대해서 직기나 공기구 비품, 차량 운반구에 대해서는 차변에 직기나 공기구 차량 운반구, 대변에는 예금 제가 구매한 걸로 사용하게 되고요. 컴퓨터 당월분을 이거를 이제 매달 감가상각해야 될 때는 내용 연수를 보는데요. 내용 연수는 대표회의 의결에 거쳐서 합니다. 그리고 대체전표는 구매한 그 직기비품을 감가상각하는데요. 감가상각비 대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개정 과목을 쓰고요. 그거는 나누기 내용 연수로 금액을 내용 연수로 나눠서 그 금액을 부과하게 됩니다. 감가상각 명세서에는 언제부터 부과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언제 어떤 걸 샀는지, 그리고 어디서 샀는지, 그리고 이 기한 번호는 몇 번인지, 일자는 언제인지, 구매 일자는 언제인지, 금액은 얼마인지, 부가회차는 몇 회차로 나눌 건지, 구분은 뭔지를 표기하고요. 금액을 회차로 나누어 한 달 한 달 부과하게 되고요. 맨 마지막 달에는 금액이 딱 맞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금액이 틀릴 수 있으므로 맨 마지막 달 잔액을 부과하는 것으로 표기합니다. 무상취득 시에는 2016년에는 유형자산 무상기준 시 공정가치 등으로 공정가치 그 정도 가치가 된다라고 표시하기 있었기 때문에 자산수중이익이라는 회계 처리를 했습니다. 직기비품 대 자산수중이익, 수중자산관리비 대 감가상각비 대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개정 과목을 썼는데요. 2017년부터는 공동주택 회계 처리 기준 제정 후에는 유형자산 및 재고자산을 모두 취득 원가, 즉
무상이면 영원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회계 처리를 하지 않도록 되었습니다. 단, 집기, 공기고 비품은 대장에 꼭 기재하여 주셔야 합니다. 실물은 꼭 기재하라는 얘기시겠죠? 여러분, 제가 감가상각 누계액에 대해서 여러분께 잠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제가 1000명이 곧 될 것 같거든요. 988명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더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사랑입니다. 하트.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우리 감가상각비 말고 다른 계정 과목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